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모르는 작품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저도 문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임용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는 시를 만났거든요. 하지만 서술형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답안을 잘 쓸 수가 있었어요. 바로 주어지는 조건들에 충실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활용을 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기. 그리고 수능인 경우에는 객관식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당연히 우리한테 꿀 같은 정보죠. 대놓고 분석의 방향성을 이렇게 해라 알려주고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선지 5개 중에 4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싹 한번 째려봐주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적 조건은 첫 번째가 감각 또는 정서를 보여주는 시어, 그리고 두 번째가 어조 또는 문체입니다. 사실 시 해석이라는 게 소재랑 상황 알고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만 파악하면 절반 이상 한 거거든요.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건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고 사례 많이 보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 내적인 조건 파악에 집중을 해주시면 실력이 금세 늘 거예요. 제가 작년 수능 기출문제로 예를 들어볼 건데요. 사실 이 마지막 나시가 막 어려운 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게 가장 최근 평가원 기출이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이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외적인 조건 첫 번째인 보기가 주어졌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 나시의 시적인 공간이나 소재가 고향이라는 건 확인이 되죠. 가시 건너뛰고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까지 보면 그 소재인 고향의 성격이 드러나네요. 지금은 없지만 화자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공간. 이 나시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웃들과 함께 있고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시에 접근을 해볼 건데, 상실, 기억, 이웃, 생명 이렇게 키워드를 아까 말한 내적 조건인 감각, 정서, 어조에 적용을 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행,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그곳은 어디예요? 상실한 고향이죠. 그리고 왜 그곳이 안 잊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잊을 수 없다는 거, 그리움의 정서랑도 연결이 되죠. 가름쟁이 살에 긴 우리밭, 그 건너에 논실 이센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밭, 탱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인 거죠.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여기서 어조 어때요? 회고적인 어조죠. 그럼 화자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을 떠올리려 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냇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화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고향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그럼 이 부분이 보기에 나와있던 이웃들이구나. 이 이웃들이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에 냇가에 소고비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되네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쏴르르 쏴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해서 고개를 들면 청청이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들꽃사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이미의 청량한 웃음소리, 보면 다 평화로운 농촌의 기억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감각과 관련된 시어이고 보기를 적용해보면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억들이 되는 거죠.
게다가 분위기도 평화롭기도 하고요.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돌의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여기서 시각, 청각, 후각, 감각적인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물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고향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같은 느낌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인 거죠. 이렇게 보기의 키워드를 적용해 나가면서 감각, 정서, 어조 분석을 해주면 임고생들의 경우는 구절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객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답을 쓸 수 있고 수험생들은 보기 문제를 푸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죠. 그래서 선지를 미리 보면 집중해서 파악해야 하는 부분과 키워드들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힌트를 얻는 건 소설 풀 때의 꿀팁인데 이건 나중에 소설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시 분석하는 연습 많이 해보시고 꼭 외적 조건, 내적 조건에 주목해서 연습을 해주세요.